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0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처분을 인용한다 이런 말을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듣습니다. 가처분이라는 말도 있고 또 인용한다. 가처분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임시처분이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인용이란 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낱말은 이 법률 용어 이외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한자도 이렇게 따져봐야 합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낱말인데 그래도 대략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억셉트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데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을 우선 보니 무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가 몇 프로, 또 기각되어야 한다가 몇 프로, 어느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이렇게 되죠. 또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또는 이것을 각하했다 또는 기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인용과 혼돈하기 쉬운 게 누구누구의 글을 인용하였다. 그렇죠. 문장을 인용했다. 글을 쓸 때, 특히 논문을 쓸 때라든지. 이것과 이것은 이제 글자가 다르다. 글자가 다르므로 뜻도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인용이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인자, 얼굴용자예요. 네. 안다, 인식한다, 인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문에 참을 인자다. 네, 참는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면은 달다 할 때 참을 인자다. 요 위에 글자가 이제 인이에요. 칼날 인자다. 네,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칼날. 어떤 칼날을 대하는 마음. 예, 참아야 되겠죠. 네, 그런 마음이다. 그게 또 이렇게 말서문이라는 걸 들면 어떤 말을 듣고 그것을 잘 끝까지 이렇게 참으면서 새겨 들어야 지식이 된다. 안다. 그렇게 되겠죠. 새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얼굴용이다. 예. 미용한다. 미용. 그렇죠. 네. 용모가 단정하다. 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간머리와 골고기입니다. 간머리는 집을 뜻하죠. 자, 근데 이것이 왜 얼굴이 되었느냐? 네. 이것을 보면 골짝이다. 골짜기는 어떻게 될까요?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 아래, 골짜기 아래에는 다 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여유롭다. 무엇을 수용한다. 물이 다 내려와서 골짜기 아래에 다 모인다. 이것이 이제 어떤 물이 이렇게 내려온다. 산이 이렇게 산자락이 내려오면 아래에 뭔가 있다. 여기에 다 모인다. 그래서 전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집 안에 뭔가 받아들일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허용한다. 허용할 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왜 얼굴이라 하느냐?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얼굴에는 눈, 코, 귀, 입 다 받아들여졌어요. 얼굴에.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모양 자체가 사람의 얼굴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자세히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다. 자, 그러면 인용이라는 것은 사전을 보니 용납한다. 이건 우리가 많이 쓰죠. 용납한다. 허용하고 받아들인다. 용인한다.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또 인정한다. 이런 것이에요. 인용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이에요. 인정하여 용납한다. 인정하여 받아들인다. 그것이 인용이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할 때 이 글자를 쓴다. 이것은 이 법률 용어 이외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뜻으로 충분히 쓸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인용한다 보다는 용납한다, 용인한다, 인정한다 이런 것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처분이라고 했습니다만 깊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임시처분으로 순화하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주로 가처분이라고 많이 쓴다. 처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처리하여 나눈다. 자, 법률 용어인데 민사소송법에서 금전 이외에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한 일시적인 명령이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영화 배우는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가처분, 요즘 특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처분과 인용이다. 저도 정치적인 입장은 있습니다만 공부할 때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낱말만 공부하자. 자, 이러다 보면 이제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기각이라는 것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 소송을 누가 냈는데 제기했는데 그것을 수용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거 무효다. 이렇게 기각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면 행정법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것이다. 뭐 올렸는데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또는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기본 요건이 갖추지 못해. 그래서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이 없다. 내용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아예 기본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고 이렇게 끝내는 것을 각하를 한다. 기각은 내용은 봅니다. 일단 형식은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을 보니 이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인용한다라는 것이 앞에서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것과 다른 글자죠. 예, 끌어온다. 끌인자예요. 끌어온다. 그리고 사용한다. 끌어와서 사용한다.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을 인용을 한다. 인용해서 보도한다. 누구가 한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다. 적절한 인용이다. 인용이 제대로 됐다. 그리고 대부분이 인용으로 이루어진 글이다. 이런 문장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논문 같은 데서는 인용을 했는데 어디서 인용했다는 출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이제 또 표절 시비가 걸립니다. 자, 그때는 이제 이러한 인용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인자 글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칼날입니다. 칼이 있는데 칼도죠. 칼이 있는데 여기가 칼날이야 하면서 표시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백인 흰 칼을 얘기합니다. 아주 빛이 번쩍번쩍 나는 이 칼날이 있는 그 칼을 백인이라 한다. 이것은 백병이라고도 합니다. 무기를 얘기한다. 우리가 백병전을 벌린다 할 때 백병, 백인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마음이다. 칼날 아래에 있는 마음은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내한다. 또 잔인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여기에 말서문이 들어가면 오늘 나온 인용의 알인이 안다, 인지한다, 인식한다, 용인한다 많이 쓰죠. 네. 또 여기에 칼날인에 가죽형을 붙인다. 가죽이라는 것은 좀 질깁니다. 그렇죠? 질길 인자다. 네. 강인하다, 강인한 정신력 할 때는 이렇게 쓴다. 또 인대, 자, 인대 우리의 몸속의 근육을 얘기하죠. 인대가 늘어났다든지 또는 파열이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얼굴용자, 네, 얼굴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용이다. 얼굴을 이렇게 이쁘게 가꾸는 것을 미용이란다. 또 허용한다. 네, 허락하고 받아들인다. 네, 용납한다. 삼수를 붙이면 녹는다는 뜻이에요. 녹을 용. 용액이다. 무엇을 녹인 물을 액체를 용액이라고 한다. 용매다. 무엇을 녹이는 중간 수단을 얘기한다. 용매. 또 용질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쇠금을 붙이면 쇠를 녹인다는 용이에요. 쇠를 녹인다. 용접을 한다. 쇠를 녹여서 붙이는 것을 용접입니다. 그렇죠? 뭔가 쇠덩어리 두 개가 있을 때 이것을 붙이고 또 다시 쇠막대기로 쇠를 녹여서 이거 이어 붙이는 거 용접이다. 용암이다. 네. 자, 화산에서 용암이 나온다 할 때 용입니다. 여기에 초도를 붙이면 연꽃을 얘기한다. 연꽃. 부용이다 할 때 이런 글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인용. 네. 가처분을 인용했다. 네. 인정하고 허용했다.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인정하고 허용을 했다. 그것이 이제 인용이다. 그런데 주로 요즘 가처분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각할 때가 있고, 또 그렇죠. 각하하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의 것을 끌어와서 쓰는 것, 그것은 인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인용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